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작은 사업을 하고 있고 아직 미혼입니다. 5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작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의 결혼 잔소리가 최근에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아무튼 동생은 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이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입니다. 재수 씨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결혼을 하면서 빨리 아기를 가지고 싶다며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재수 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몰래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 있다며 조용히 만났으면 좋겠다는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생과 다투거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서 만난 음식을 살 테니 먹고 싶은 메뉴를 결정해서 약속 장소를 정하라고 하였고 그렇게 만났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고 일상적인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들 뿐이어서 할 이야기가 뭐냐고 제가 물었더니 한참을 주저하다가 돈을 좀 빌려주면 안 되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맞벌이 하다가 외벌이가 되면서 소득은 줄었더니 예전 기준으로 붙던 적금들이 있어서 생활비가 구멍이 나고 그렇다고 적금 해지를 하자니 몇 년 동안 유지한 것이고 곧 만기가 돼서 아깝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이해가 되고 적금이 만기되면 갚는다고 해서 별다른 의심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동일한 이유로 매달 빌려갔고 어느 날 은행 계좌를 정리하다 보니 제일 처음 빌려준 이후로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적금 타면 갚는다고 했으니 언제 갚을 거냐고 재수씨에게 묻는 것이 너무 닥달하는 것 같고 아주버님으로서 너무 속 좁아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조만간 탄다던 적금이었는데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매달 빌려가기만 하고 언제 갚겠다고 말이 없으니 조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매달 400만원씩 빌려갔고 현재까지 4천만원이 넘는 큰돈이었습니다. 그때쯤에 어머니 생신이어서 다같이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용돈 및 선물을 드렸는데 동생네가 가져온 선물이 조금 과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맞벌이 하다가 외벌이 하면서 힘들다면서 좋은 선물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너무 무리는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은 전혀 안 힘들다면서 그전보다 저축은 줄은 것은 사실이지만 형이 월급을 올려준 것도 있고 아직 애도 없어서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수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저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더 이상 별말을 하지 않고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음날 재수씨에게서 연락이 왔고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본인도 해명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겠지만 저도 돈을 빌려간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왜 남편인 제 동생도 모르게 한두 푼도 아닌 4천만원이 넘은 큰돈을 빌려갔는지 궁금했습니다. 일을 다니다가 집에 혼자 있으니 심심했고 동네 맘카페에서 또래 친구들을 만났고 심심풀이로 전 100원 고스톱을 쳤는데 돈을 땄고 잃었고 등등 말을 하는데 결론은 도박을 해서 돈을 많이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의 퇴직금 및 가지고 있던 돈은 이미 다 잃었고 복구하고 싶은 마음에 고스톱을 칠 돈을 저한테 빌렸고 역시나 그것도 매번 잃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딸 때는 제법 딴다면서 이길 것 같으면서도 자꾸 돈을 잃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한 푼도 없고 동생은 모르고 있고 갚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대충 들어봐도 이래저래 저한테 빌린 것까지 해서 1억 이상 잃은 것 같았습니다. 동네 친구들끼리 심심풀이로 치는 고스톱에서 오고 가는 금액대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쳤다고 해도 친구들이 고스톱을 쳐서 1억을 잃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 다시 딸 수 없고 빌려간 돈은 동생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안 받을 테니 다시 그 모임 사람들과 만나지도 말고 고스톱도 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각서까지 쓰고 지장도 짓껐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생에게 재수 씨가 도박에 빠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지난 각서를 들고 재수 씨를 찾아갔습니다. 동생에게 이야기를 듣고 온 것이라 눈치를 챘는지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는데 이미 중독이 될 대로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좀 빌려주면 안 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도 안 갚았는데 어떻게 더 빌려주냐고 하였더니 안 갚아도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역으로 저한테 묻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그 모임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도박을 안 한다는 조건으로 안 갚아도 된다고 한 것인데, 재수 씨가 도박을 하시면서 각서를 깼으니 당연히 돈을 갚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땡전 한 푼 없다며 가진 거라고는 몸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그러면 그 몸을 가져가겠다고 하며 강제로 끌고 나왔습니다. 재수 씨는 당황하면서 아주버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라고 하며 끌려 나와 제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냥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으로 때울 수 있게 해드릴 테니 최선을 다해서 몸으로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재수 씨는 체념한 듯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집으로 데리고 갔고, 앞으로 매일매일 여기로 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식사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만원씩 빚을 없애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충 하거나 다 빚을 갚기 전에 그만두면 4천만원 빚을 다시 원상복구된다고 하였습니다. 단, 임신을 하면 집안일로 갚은 기간을 유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재수 씨는 어이가 없다며 싫다고 하였고, 그러면 회사 식당 아줌마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서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아니면 알아서 일을 구해서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제 동생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하자 이미 동생과 다 합의를 하고 내린 결론이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재수 씨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동생은 형한테 빌린 돈 다 안 갚고 도박도 못 끊으면 이혼할 수밖에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다음 주부터 재수 씨는 매일 부모님 집으로 출근해서 청소 및 빨래를 하고 새끼 식사를 다 준비해드리고 나서야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생한테 들은 바로는 경제권을 압수하는 등 나름 정리를 하였고, 도박도 아직까지는 잘 참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4천만원은 어떻게든 모아서 갚겠다며 미안하다고 하길래 현재 재수 씨가 매일매일 본가에서 일하면서 잘 갚고 있으니 너는 안 갚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나름 큰 돈을 잃었지만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